down and hold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안녕하세요. 5번째 시간입니다.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께서 의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화장실 가는데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세요? 그 소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침 7시에 봅니다. 아기처럼요. 네. 그러면 대변은 어떻습니까? 아침 8시에 봅니다.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아니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내가 9시에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이 비대면이라 웃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화 기법 중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초면에 또는 아니면 연설이나 강연을 할 때 이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얼음을 깬다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킹. 그래서 그러한 기법을 저도 비대면이지만 도입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서 배운 말을 한평생 쓰며 삽니다. 입으로 여러 소리를 내서 자기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를 남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 글은 말을 배운 뒤에 배우게 되죠. 그래서 글은 종이 발명 이전에는 이 대나무, 그래서 대나무에 쓴 그 책을 죽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물의 가죽, 돌 이런 데 이렇게 이제 썼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는 얘기고 말은 이제 청각적인 거. 그래서 이 말과 글은 전혀 분명히 다른 것인데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세종대왕님이 우리말을 창제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합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글을 만드신, 한글을 만드신 분이지 말을 만드신 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게 상상의 영역이고 추측의 영역입니다. 문자 발생 이전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대 언어학은 그 문자를 대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언어의 기원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의 역사는 세종대왕 그 이전으로 올라가야죠. 삼국시대 거쳐서 저 고조선 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이 학자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고대 한국어, 중세 한국어, 근대 한국어, 현대 한국어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 수세기 동안 우리말의 역사와 분포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한국어족은 한국어족 또는 조선어족, 한국어와 그 인접 언어들을 포함하는 어족의 하나인데 그 어족에는 한국어와 제주어, 그리고 육진어, 제주도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거의 다 못 알아듣죠. 그리고 저 육지는 이제 저 두만강 하류에 조선 세종 때 이제 국방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이제 한국 어족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족이다 하면은 물고기가 아니고 동일한 그 조상,
언어를 공유하는 언어의 그 집단을 말하는 건데, 한국어는 그래서 그래도 조상 언어에서 줄곧 이어져 내려온 유일한 언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계적으로 7천여 가지의 살아있는 언어들과 많은 수의 사어, 그러니까 죽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영어는 이제 국제 언어이기 때문에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뭐 전 세계가 영어를 다 배우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유치원 가기 전 꼬마들까지도 영어 학원에 다니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모국어를 가장 이 지구촌에서 많이 쓰는 그 나라가 1위가 중국어고, 2위가 스페인어, 3위가 영어, 4위가 뭐 인디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벵고로, 러시아, 일본, 펀자브어가 있는데 이건 인도와 파키스탄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17위라고도 하고 18위라고도 합니다. 한 8천만 명 정도가 쓴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인도는 그 공식적인 언어만 18가지, 그리고 방언이 1600가지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주도 3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말을 이제 언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그 인간 소통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기호 체계인데,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주로 이제 음성 등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각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만 문자와 같이 시각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의사소통의 뭐 필수적인 수단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소통과 사고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우리 문명인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더 폭넓게 광의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의 속성을 이제 학자들이 뭐 해놓은 건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게 한 문명의 이익이다. 타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됐다. 민족과 생멸을 같이 한다. 죽고 사는 게 말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이거죠.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씨앗이자 결정체입니다. 역사의 화석이자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5번째로 한류의 원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력의 신장이 이제 많이 되고 있으니까 또 우리 한류가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외국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유무식과 인격평가의 척도입니다. 옛날에 인재를 등용할 때 4가지 표준, 신, 언, 서, 판. 그러니까 이 몸과 말과 글씨와 판단력으로 인재를 등용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은 전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교육, 학문의 발전과 국력 신장의 동력입니다. 8번째로 정보와 지혜의 전수 도구입니다. 9번째로 국력의 척도입니다. 국력은 자국어의 국제 공용어 수에 정비를 한다고 그래요. 아까 뭐 1등부터 제가 10등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국어 남용은 언어 식민지 지름길이다. 우리말을 놔두고
외국어를 계속 쓴다면은 안 되겠죠? 문화는 난세의 보이지 않는 애국심의 보루다, 이렇게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자연어와 인공어로 둘로 나누는데, 자연어는 인류의 각 민족이 오래전부터 뭐 생활 속에서 사용해 왔던 언어이고, 이 컴퓨터나 또 수학 등 학문적 분야에서 상호 효과적인 의사 교환을 위해서 고안된 것을 인공 언어라고 합니다. 또 말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고, 옛날에 쓰던 말 중에는 지금 그대로 쓰는 말도 있고, 많이 변형돼서 뭐 쓰는 말도 있고, 시간의 흐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말이 담고 있는 뜻이나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거기에 우리는 수없는 외침을 받은 우리 민족은 외국의 언어 영향도 많이 받았겠죠. 이 작은 땅덩이에서 자국의 언어를 지켜내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잃으면 원하던 원치 않던 언어 역시 소멸되기 마련인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창씨 개명, 뭐 이름도 다 바꿔라, 말도 일본 말만 써라, 뭐 여러 가지 탄압을 했잖아요. 그 속에서도 근대 문화와 한글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그 강인한 민족성에서 기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현재 전쟁에 비유되는 이 코로나 사태는 단순한 감염증의 차원을 넘어서 지구촌을 옥죄면서 범지구적으로 기존의 사회 문화 체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가 통제되고, 우리도 지금 많은 통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일상이 바뀌면서 그 변화를 상징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아니면 생전에 들어보지 못하고 갔을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전문적인 의학 서적에서 다 뛰쳐나왔고, 또 사람들의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이 코로나 관련 언어를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 세계적 유행, 그 2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니얼, 코로나19와 밀레니얼의 합성어,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습니다. 코로니얼. 이 다음에 뭐 많이 세월이 흘러도 코로니얼 세대라는 말이 그대로 아마 유지돼서 흘러갈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 상황.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닉 확진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비드 38 그러면 재확진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포비아, 감염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집문 앞에 거의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두려운 거지. 코로나를 뭐 대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겠지만, 코로나 브레인,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 불안정 사태가 오는 거죠. 그 언택트, 비대면 비접촉, 온택트, 영상대면과 화상대면, 블렌디드 러닝.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 연계 교육.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도 있고 화상으로 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블렌디드 러닝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코로나 블루. 이게 집에서만 생활하고 뭐 하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거 생기고 많은 영향을 받죠. 위드 코로나, 이거 많이 하는 얘기죠. 단계적 일상으로 여기 이제 고쳐부르라고 국무총리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딥 클린, 철저한 소독. 이제 이게 요즘에 이제 막 회자되고 있는 오미크론,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오미크론이. 이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리스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지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13번째인데, 13번째가 뉴예요, 뉴. 근데 뉴면은 새로운 것과 이게 또 혼동이 돼서 뉴스 하는 거 뉴. 그래서 이거를 14번째로 하다 보니까 14번째는 크시라고, 크시. 근데 이 크시라는 말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어 철자와 같대요. 시진핑 하는 거하고 크시하고. 그래서 15번째로 넘어간 게 오미크론이에요. 오미크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그리스 알파벳 15번째가 오미크론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스마트워크, 원격 근무, 쉘터 인 플레이스, 자택 대기, WFH, Work from Home, 재택근무. 거기에 이제 홈 대신 오피스가 하면 정상 출근, 회사에서 근무하는 거. 부스터샷. 저는 부스터샷을 했어요. 이제 세 번째 접종을 한 거죠. 추가 접종.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텐데, 부스터샷 꼭 뭐 이렇게 영어로 해야 되나, 이제 저 자신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듭니다만. 거기다가 이제 백신 패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이제 드라이브 스루. 차 타고 가서 이제 검진 받는 걸 드라이브 스루, 뭐 워크 스루, 걸어가서 받을 수 있는 거,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 에피데믹, 단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에피데믹, 인포데믹, 인포메이션, 이게 정보죠. 거기다 이제 에피데믹, 방금 말씀드린 그 유행병의 합성어가 이게 이제 인포데믹인데, 잘못된 진단과 전망이 급속히 퍼져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을 인포데믹이라고 합니다. 엔데믹, 이게 발음 제대로 못하겠어요.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이것은 이제 또 다듬었어요, 요거는. 감염병 주기적 유행. 엔데믹은
감염병 주기적 유행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다듬었다고 그래요. 에크로 치료, 인공 심폐장치가 이제 에크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심장과 폐가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산소를 기계적으로 공급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TV 화면에 보면 뭐 환자들 뭐 막 주렁주렁 많이 있잖아요. 에어로졸, 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를 에어로졸이라고 그러고, 비말 많이 들어보셨죠? 침분말, 처음부터 침분말 그러면 참 비말, 스팬데믹, 이게 이제 스팬드하고 팬데믹하고 합성어인데 지출 소비를 얘기하는 거죠.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높이 올라간 거, 자영업자들 뭐 이게 식당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온라인 쇼핑이나 인테리어, 집안에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바꾸고, 또 배달, 뭐 여러분 많이 배달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배달 앱이 그냥 뭐 엄청 떴잖아요. 거기다 골프장, 이런 업종은 또 호황을 누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영어는 아닙니다만은 음악 병실 많이 들어보시죠? 음악 병실, 기저 질환, 의사 환자. 의사 환자 그러면 무슨 의사분 중에 환자가 생겼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의심 환자를 의사 환자라고 좀 그래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뭐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아주 그냥 일상에 이제 배어 있는 거죠.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모르고 지나갈 이 언어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언어는 이 한 시대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재난 상황을 알리는데 그 내용을 전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떠한 재난을 피하지 못했고 피해를 봤다면 참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쭉 나열해드린 이 말씀이 과연 국민 몇 프로가 알아들었을 수 있을지를 이 언론과 관계 당국자들은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발표할 때 또는 처음 방송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귀에 익숙해진 단어가 됐습니다. 오늘의 팁입니다. 말을 잘하거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패밀리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패밀리, 가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F, 프렌들리, 우호적인 감정. A, attention, 주목, 주의력. 누가 얘기하면 주목해서 들어라 이거예요. me, to, M은 me too. 맞장구 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쳐라. 이것이 탈무드에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I, interest, 관심, 흥미, 호기심. 상대방이 말할 때 뭐 휴대폰 들여다보고 뭐 손톱 만지고 이러면은 어떠한 그 대화가 안 되죠. look, 보라 이거죠. 응시, eye contact. 그리고 why, you are centered. 당신이 중심이다. You are centered. 이렇게 패밀리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